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R5차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오늘 해볼 거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트릭스 형태의 자료들은 많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매트릭스는 무조건 다 같은 자료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기 매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각각 자료 형태가 행렬, 표 형태로 존재하는 바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DBMS에서 테이블과 같은 자료 구조인데 많이 어렵죠. 그냥 표 형태로 우리가 쓰기 편하게끔 돼 있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받는 또는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거의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이 돼요. 파이썬으로 가시면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도 아래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 자료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시면 여기 행에 있는 값들 넘버 1, 네임의 애플, 프라이스의 500, QTY, 개수의 5개 각각의 값을 봤더니 행이 값이 어떻게 돼요? 다 다르죠? 행의 값이 다 다르다는 건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입니다. 하지만 열을 보세요. 넘버 값에 1, 2, 3, 4, 네임 값에 애플, 피치, 바나나, 그레이프, 프라이스에 500, 200, 150, QTY에 5247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벡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려면 결국에는 벡터가 필요하고요. 이 벡터들이 열을 기준으로서는 각각 같은 자료형이지만 결국 행으로 만났을 때는 다 자료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거는 우리 먼저 한번 직접 해보세요. 각 열에 해당되는 벡터를 만드시는데 벡터의 변수명은 컬럼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넘버라는 벡터 이름에 1, 2, 3, 4, 네임이라는 벡터 이름에 애플, 피치, 바나나, 그레이프, 프라이스라는 이름의 벡터를 만들고 500, 200, 150, QTY라는 이름의 벡터를 만들고 5247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해보셨나요? 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새로운 차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스크립트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Ctrl Shift N을 누르시면 우리 R 스크립트 새롭게 만들 수가 있죠. 저장 항상 하는 습관 들이시고 Ctrl S 이그잼 04 만들어주세요. 오늘 해볼 거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자, 데이터 프레임 만들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각각의 열의 값을 이제 열을 이제 통계에선 다른 말로 변수라고도 하는데 변수 값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벡터 만들도록 할게요. 넘버라는 이름의 1, 2, 3, 4 네임이라는 이름의 얘는 문자열이죠. 애플 피치 바나나 그레이프 4개의 값 넣어주시고 또 뭐도 있었어요? 가격도 있었죠. 500, 200, 150원. 마지막 QTY 얘는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넘버, 네임, 프라이스, QTY라는 각각 4개의 벡터를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각각의 변수, 즉 열을 담당할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데이터 프레임화 시켜야겠죠. 하나로 뭉쳐서 보겠다는 뜻이에요. 결국 데이터 프레임은 벡터를 각각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놔서 보기 편하게끔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ales라는 변수 안에 저장을 시킬 건데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함수는 data.fr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순서대로 벡터 형태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넘버, 변수명, 대문자, 소문자 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네임, 프라이스, QTY. 자, 실행해보면 에러 없이 잘 됐으면 잘 데이터 프레임을 잘 만드신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각각의 벡터의 변수명이 컬럼명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특징 뭐예요? 행에 있는 값이 다 각각
다른 자료형이라는 거죠. 물론 자료형이 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도 상관없어요. 데이터 프레임의 특징이죠. 내가 넣고 싶은 자료형을 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은 무조건 데이터 프레임 자료 형태죠. 그래서 매트릭스와는 다르게, 벡터와는 다르게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앞에 있는 번호들에는 대괄호가 없습니다. 행 번호에 대괄호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출력으로 세일즈를 출력함으로써 콘솔 창에 볼 수도 있지만 데이터 프레임의 양이 너무 많아 또 내가 깔끔하게 보고 싶어 할 때는 vie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view의 v 철자는 대문자로 꼭 써주세요. 그래서 세일즈에서 실행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깔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umber, name, price, qty라는 데이터 프레임, 우리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view라는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각각의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도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리한 점이 있죠. 편리한 점이. 프라이스 이런 형태로. 그래서 내가 데이터들을 좀 깔끔하게 뭔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보고 싶어 하실 때는 view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는 것 확인해 봤으니까 그럼 각각의 값을 꺼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트릭스하고 동일해요. 나는 name의 값을 전체를 뽑아서 보고 싶어. 우리 원본 데이터는 sales라는 곳에 있죠. name은 몇 번째 컬럼인가요? 그죠? 두 번째 컬럼인데 각각의 모든 행의 name 값을 꺼내야겠죠. 그러면 매트릭스와 동일하게 앞에는 모든 행이 나와야 되니까 비워주시고요. 뒤에는 우린 두 번째 컬럼을 보겠다 하시면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모든 행의 값을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 이번엔 대괄호가 붙었네요. 무슨 뜻이에요? 네, 열을 기준으로 뽑았으니까 우리 열 넣을 때 벡터 형태로 넣었죠. 벡터 형태로 넣었기 때문에 열에서 뽑았을 때는 뭐예요? 벡터 형태로 꺼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데이터 프레임, 행을 뽑았을 땐 데이터 프레임이지만 열을 기준으로 뽑았을 때는 벡터 형태로 뽑힌다는 거. 자, 그러면 나는 가격 뽑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일즈의 가격은 세 번째에 있죠.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3이라고 쓰시면 세 번째에 있는 모든 가격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개수 몇 개예요? 지금으로선 4개밖에 안 되죠. 근데 실제 통계 자료라든지 여러한 자료들을 보면 컬럼 개수가 한두 개에 끝나지 않습니다. 몇십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많으면 몇백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컬럼들의 숫자를 다 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손쉽게 컬럼들의 값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라는 특수 기호를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일즈에 우리는 프라이스 값을 뽑고 싶어 하시면 달러라는 기호를 쓰시고 프라이스 컬럼명을 쓰시면 손쉽게 가격의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컬럼의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세일즈의 네임도 가능하고요. 모든 컬럼명 가능합니다. 자, 행을 한번 뽑아볼까요? 세일즈의 첫 번째 행을 뽑고 싶어 하시면 첫 번째 행, 열은 모두 뽑고 싶다 하시면 쉼표만 써주시면 되죠. 뒤에는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첫 번째 행의 값이 나온다는 거. 근데 이번에는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앞에 대괄호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넘버는 숫자형이고 네임은 문자형, 프라이스와 큐티와이는 마찬가지로 숫자형이기 때문에 얘네 한 줄에 각각 자료형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 형태로 값을 뽑는다면 무조건 벡터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법,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값을 뽑아오는 법을 한번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출력해 주세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출력해 주세요. 한번 해볼 건데 원본 데이터는 세일즈에 있죠. 뭐지? 첫 번째, 두 번째에다가 모든 걸 넣어야 되니까 여기를 비워놔야 될까?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뭐라고 인식했냐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첫 번째 행에 두 번째 열의 좌표값 F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 모든 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할 때는 무조건 무슨 함수를 쓰면 된다고 했어요? 바로 컴바인 함수죠. 하시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동시에 꺼내고 싶다, 합해서 보고 싶을 때는 거의 무조건 컴바인 함수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떻게 자료가 이루어져 있는지, 결국 데이터 프레임은 각각의 열의 값이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 구조라는 걸 한번 배워봤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을 기준으로 뽑는 방법, 행을 기준으로 뽑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차시에는 좀 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구체적인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들만 한번 뽑아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